오늘은 그냥 중요한 날이 아니라 시장이 갈리는 날입니다. 오늘 밤부터 새벽까지는 이 PPI 발표, FOMC 발표, 그리고 파월의 발언까지도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개가 한 번에 나오게 되면서 차트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전부 다 털어버리는 장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 자체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현재 이 유가 문제 때문에 물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열려 있고 이게 실제 데이터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뒤로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지표에 대한 수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지표 발표 이후에 연준이 어떤 입장을 전하는지 이거에도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롱이냐 숏이냐를 맞추시기보다는 결국 이 지표 발표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나와도 여기에 맞춰서 100% 대응할 수 있는 기준 이걸 먼저 잡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어지는 새벽까지 정말 미친 변동성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지표 발표와 이어지는 FOMC들로 인해서 저는 위아래로 크게 가격들을 흔드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동성들을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전략들 지금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흔들리는 가격 속에서 우리의 계좌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응법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빠르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침체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리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내리지 못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역시도 이에 따른 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크게 휘몰아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차트적으로도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이 구간 자체가 손익비가 매력적으로 나오지 않는 구간 속에서 이 비트코인은 유동성들을 끊임없이 흡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시경제적인 상황 더하기 현재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변동성들이 휘몰아치는 흐름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선들 명확하게 세워두고 우리는 이 기준 안에서 변동성들을 전부 다 발라먹을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 영상들부터 굉장히 큰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경에 올려드렸던 영상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비트코인 결국에 상방을 잡기 위해서는 이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지 받아줘야 된다라고 그랬고 우리가 안정적인 숏타점 잡아보기 위해서는 매집 매물대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에게는 유동성들을 흡수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구조들 활용할 수 있다? 매집 매물대 딛고 일어나면 사고 닿았을 때 팔고 내려올 때 숏 잡고 지지 받았을 때 팔고 이렇게 변동성들을 유연하게 스위칭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실제로도 그러한 흐름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기회까지 같이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좀 전에 나스 강경 다시 한 번 더 반등하기 시작했던 비트코인이 이 전저점 매물대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이때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기회에 따른 안내 진행하면서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추가적인 숏 포지션 홀딩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의 현 구간에서는 결국 이 구조적인 흐름들을 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이 안에서 나오는 흐름들을 전부 다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금 장에서 우리가 방향성에만 목을 메고 있었다면은 이 눈앞에 있는 기회들은 전부 다 놓쳐버린 채 왜 이렇게 방향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괜히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를 떠안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결국 이렇게 제가 기준선들 영상에서 잡아드리고 있지만 이 반응들을 체크하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실시간 대응 안내가 무엇보다 좀 중요하게 작용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영상으로 담아내는 부분에는 그러한 점들의 한계가 있다 보니 제가 이 모든 것들 스터디룸 통해서 저의 메모장처럼 계속해서 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들려오는 리딩방처럼 그렇게 떠드는 데 아니고 그냥 실제로 제가 들어갈 때 관점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구경해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공간인 건데 자, 따라서 나도 들어와서 함께 구경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 모든 것들 구경하실 수 있게끔 전부 다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인 흐름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자, 이런 분석 영상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겠죠. 따라서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흐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눌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중력도 조금 더 끌어올려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연달아 잡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새벽 3시에 이어지는 금리 결정부터 FOMC 기자회견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진짜 이 시간대에는 큰 변동성 몰아칠 가능성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은 잠보다는 이 스터디룸에서도 이에 따른 실시간 대응 진행하기 위해 바짝 긴장한 채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금리 결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으로서 이 금리 발표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금리 동결을 거의 확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결과들은 이미 가격에 반영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어떤 거다? 바로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의 금리를 몇 번 내릴지 힌트를 주는 표다. 한마디로 이렇게 예상 문제지 같은 것들인데, 자, 만약에 이 힌트표에서 이 앞으로 올해는 금리 인하를 작년보다 더 최소화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는 당연히 비트코인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하방 압력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이 지금의 가격에서 다시 한 번 더 횡보를 이루거나 아니면 약간의 상승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와 반대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더 이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강력한 상승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금리 결정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기보다는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점도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의사 역시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 미국의 물가 아직까지 위험하다, 이러한 의견들이 나온다면은 현재 이 매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박살이 날 분위기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미국의 물가 안정되고 있다, 슬슬 괜찮아지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들려온다면은 이 비둘기적 성향들이 크게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안도감이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 어떠한 것들이다? 결국에는 이 점도표와 기자회견에 초점을 크게 맞춰줘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점도표와 FOMC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PPI 자체도 우리에게는 변동성을 몰고 와줄 수 있습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 물가를 보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PPI라고 하는데, 이 PPI 자체가 높게 나온다면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PPI가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아직 물가가 괜찮네 하면서 상승분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표 발표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속에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다? 이번 PPI 발표 자체에는 사실상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냐? 이 최근 유가 급등 자체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터졌기 때문에 아직 이 데이터가 완전히 수집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들은 만약에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물가 속에서도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등장을 하게 된다. 와, 그렇다면 아직 유가가 다 반영도 안 됐는데 이 정도라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공포감 퍼질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 달의 유가는 훨씬 더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은 점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시장은 그 영향들을 직격타로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르는 것들 속에서 이 차트에서 기준들 명확하게 챙겨놔 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이 지표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자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 점도표들, 그리고 토요일에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 PPI 지수가 아직 유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지금부터 차트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나는 이 속에서 기준 제대로 잡아가지고 안정적으로 기회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 드셨다면 간절한 마음 가득 담아서 댓글로 기회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 딱 보시면은 지금의 비트코인 라이징 웨지 패턴 형성
완성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패턴 자체는 하락을 암시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이 패턴을 완성시킨다면은 이 패턴이 시작한 지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를 비트코인 4시간봉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가장 최근 단기 상승분을 크게 보여주게 되면서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의 상단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하고 내려온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다시 한 번 더 이 패턴 안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돌파했던 상승분 자체는 어떻게 볼 수 있다? 우리가 휩소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휩소가 나왔을 때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패턴이 큰 경우에는 이 패턴의 중단선 그리고 최대 하락분은 하단선까지 다시 한 번 더 쏟아질 수 있다.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 큰 패턴에서 중단선을 어떻게 찾아야 되죠? 자,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중단선 찾는 방법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패러럴 채널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패턴의 저점 2개 딱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점까지 딱 연결한 다음 이 부분을 어디에 맞춰준다? 이 패턴의 시작점에 맞춰준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패러럴 채널의 중단선이 이 패턴의 중심선의 역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심선을 찾아보면 되는 건데, 혹시 영상 보시면서 이러한 지지저항 라인들 중심선 찾는 방법 똑같이 따라해보려고 해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2글자 보내주시면 오늘 영상에서 쓰였던 모든 지지저항선들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렇게 중단선들 딱 찾아보시면은 이 그간 비트코인의 모든 흐름들이 이 중단선들을 기점으로 지지저항들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모습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휩소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는 최대 하락분은 이 거시경제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도 차트상으로도 이 중단선까지는 하락할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어쨌든 오늘 변동성들이 좀 크게 터지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들이 보이긴 해도 만약에 지표들이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방을 털고 나는 흐름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대비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 지금부터 함께 소개드릴 예정인데요. 자, 이 시나리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매집 매물대까지 무너뜨리고 이 지표 발표로 인해 하락에 대한 가속이 크게 붙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에 따른 쇼타점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가? 자, 일단 이 매집 매물대가 털렸다라는 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 자리에 쌓여있는 유동성들을 전부 다 흡수하러 가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집 매물대에서 하방 돌파를 이뤄내고 저항까지 확인했었을 때 우리가 이때 안정적으로 쇼타점 잡아서 1차적인 목표가 어디까지 볼 수 있다 했다? 이 매물대가 쌓여있는 FVG 하단선까지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지표 발표 이후에 나오는 하락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선 눌림목 하단에서 전량 입절을 하는 것들도 괜찮지만, 만약에 그 매도세들이 좀 강력하게 같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2차 목표가는 일본 기준의 일목구름 하단을 설정하셔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목구름 하단과 이 수렴 패턴의 중단 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유. 자, 우리는 여기에 조금 초점을 같이 맞춰서 차트를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매집 매물대를 하방 돌파해서 가격들이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어찌되었건 최종 목표가는 일목구름 하단에서 입절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떠한 지지대 같이 함께 있죠? 일목구름대 하단, 이 삼각 패턴의 중단선, 그리고 4시간봉 기준의 200일 이평선도 자리 잡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반응들 정말 예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거야 하고 여기서 전량 입절하지 않고 들고 있다가는 이렇게 강력한 지지를 딛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난다면 숏 포지션들은 특히나 우리 수습이 안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곧장 손해가 크게 이어지실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지지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상 이 자리가 깨졌다라는 거는 이 단단한 지지 3가지를 모두 다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하방에 있는 69K 매물대에 쌓여있는 유동성까지 전부 다 털어버리는 움직임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69K 대까지 빠르게 떨어지게 되고 그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69K 매물대까지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들 65K, 그 다음은 62K 이런 식으로 폭을 좀 크게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안에서는 전량 입절들을 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안정적으로 반등을 잡아줘서 반등 타점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무너뜨려서 숏 포지션의 재진입을 고려해야 되는 건지, 그것들은
오늘은 이 자리에 도달했을 때 천천히 고민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입 타점을 조금 안정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 자리부터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가장 깔끔한 진입 자체는 이 전저점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지받았을 때 진입하는 것이 깔끔하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전 고점들이 계속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자 상단에 FVG 하단 저항이 몰려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저는 안정성을 조금 더 추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돌파해서 지지받았을 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자, 그런데 바로 곧바로 상단에서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의 상단선과 이전 고점에서 형성되었었던 매도 오브 더 블럭의 하단선이 겹쳐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입한 이후로도 이 자리에서 1차 익절을 진행하고 이 남은 포지션으로 추가적인 상승분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대로 넘어서지 못하고 저항맞고 내려와서 빠르게 물량들 정리를 하고 재진입 타점을 노려야 되는지 그것들을 조금 유심히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대신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자리를 돌파했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그 모든 움직임들을 휩소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단에는 우리가 지금 꼭 넘어줘야 되는 주봉 채널의 하단선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손익비 자체가 매력적으로 나오지 않는 구간들에서 이 롱 포지션을 무리하게 방향성으로 베팅을 거시기보다는 이렇게 익절 자리에 도달했을 때 빠르게 익절해 주시는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에서 다뤘었던 이런 지지 저항선들 영상 보시고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채널 2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복붙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은 결국 지금 우리는 미친 변동성들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 홀짝으로 베팅을 걸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이 무너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수익을 챙겨서 나올 것인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확인했던 기준들과 대응 방안들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분석 영상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알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